안녕하세요. 남녀연애공학입니다. 오늘은 연애하면서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어쩌면 당신이 직접 써보거나 당해보기도 했을 법한 이야기, 바로 잠수에 대해 해볼 거예요. 잠수라고 하면 보통 이별 통보도 없이 사라지는 무책임한 행동을 떠올리죠. 아니면 상대를 골탕 먹이려고 연락 끊는 유치한 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침묵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관계를 완전히 뒤바꾸고 당신의 잃어버린 가치를 다시 찾아오는 엄청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그동안 당신이 관계를 위해 얼마나 애썼나요? 먼저 연락하고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마치 당신이 없으면 이 관계는 유지되지 않을 것처럼 온 에너지를 쏟아부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모든 연락을 딱 끊어버린다면 어떨까요? 매일 울리던 휴대폰 알림이 뚝 끊기고 습관처럼 확인하던 당신의 메시지가 더 이상 오지 않는다면 그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는 당신이 사라진 걸 바로 알아챌까요? 아니면 뭐지, 바쁜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길까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침묵이라는 카드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미묘한 감정의 무게와 힘의 균형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에 밤잠을 설쳐봤을 거예요.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맞춰주고 있나?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관계가 불안한 건 왜일까? 만약 내가 연락을 딱 끊으면 그때라도 그가 내 소중함을 알아줄까? 이런 생각들 말이죠. 여기서 핵심은 당신이 연락을 중단하는 이 행동이 단순히 상대방에게 실망해서 회피하거나 무관심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건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관계의 진짜 모습을 직시하게 만들고 당신 스스로의 가치를 다시 세우고 기울어진 관계의 주도권을 건강하게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선언인 거죠.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서서 만들어낸 그 고요함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거예요. 그 침묵은 남자의 심리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고 그동안 그가 당신의 존재와 노력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그리고 당신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을지 없을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울이 될 거거든요. 우리는 보통 관계를 깊게 만들려면 더 많이 표현하고 더 많이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때로는 의도된 침묵 한 방이 그 어떤 수많은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더 큰 깨달음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오늘 남녀연애공학에서는 바로 이 침묵이 남자의 내면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가 우리 관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제대로 파헤쳐 볼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연애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이상 끌려다니는 연애가 아닌 주체적이고 당당한 당신으로 거듭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침묵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나를 위한 강력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함께 알아봅시다. 자, 그럼 당신이 딱 연락을 끊고 침묵에 들어갔을 때 그의 머릿속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폰에서 띵동 울리던 당신의 메시지, 습관처럼 확인하던 당신의 프사, 아니면 당신이 시작하던 시시콜콜한 대화들, 이 모든 게 갑자기 멈췄을 때 그는 가장 먼저 물음표로 가득 찰 거예요. 처음엔 아주 사소한 의문일 수 있죠. 오늘따라 조용하네? 바쁜가? 이 정도의 가벼운 생각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당신의 부재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걸 그가 감지하는 순간 그의 내면에는 충격이라는 감정이 첫 번째 손님으로 찾아옵니다. 특히 당신이 그동안 관계 속에서 늘 적극적으로 소통을 주도해 왔다면, 먼저 안부를 묻고 데이트를 제안하고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던 사람이었다면, 이 갑작스러운 단절은 그에게 훨씬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거예요. 마치 매일 아침 뜨던 해가 어느 날 갑자기 뜨지 않은 것 같은 당혹감이랄까요?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질문들로 채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그때 그 말 때문인가? 나한테 화난 일이 있는 건가? 아니면 단순히 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건가? 이 단계에서 그가 느끼는 혼란은 사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에 대한 염려보다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당혹감과 자신이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익숙한 패턴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그 패턴이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편안함을 제공할 때는 더더욱 그렇죠. 그동안 당신의 관심과 에너지는 그에게 일종의 익숙한 환경이자 어쩌면 당연하게 누려왔던 정서적 자원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정적인 공급이 뚝 끊기면서 그는 일시적으로 방향 감각을 잃은 듯한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마치 잘 돌아가던 기계에서 중요한 부품 하나가 갑자기 사라진 느낌이랄까요? 이때 중요한 점은 그의 이런 충격과 혼란이 꼭 당신을 향한 깊은 애정이나 그리움의 직접적인 표현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조금의 서운함이나 걱정은 동반될 수 있겠지만 초기 반응의 핵심에는 예측 가능성의 상실과 상황에 대한 통제력 약화가 크게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더 이상 관계의 흐름을 예전처럼 주도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되고 이게 그를 상당히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침묵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관계의 무게중심을 미세하게나마 당신 쪽으로 가져오기 시작한 거니까요. 명심하세요. 지금 그가 느끼는 혼란과 수많은 물음표들은 그가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할 그의 영역입니다. 당신이 서둘러 다가가서 오해하지 마. 사실은 말이야. 라며 그의 혼란을 해소해 줄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 순간의 침묵이야말로 당신이 관계의 새로운 경계를 설정하고 있음을 알리는 그 어떤 설명보다 명확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답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얘지고 혼란스러워하는 그 반응 자체가 당신의 존재가 그에게 결코 가볍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첫 번째 신호탄이 되는 거죠. 시간이라는 필터는 강렬했던 첫 감정들을 조금씩 가라앉히고 그 자리에 좀 더 차분한 성찰의 시간을 가져다 줄 거예요. 이제 그의 머릿속 질문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같은 단순한 상황. 파악에서 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걸까? 하는 원인 분석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풍경이 서서히 드러나듯 당신의 빈자리는 그에게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거나 어쩌면 애써 외면했을지도 모르는 관계의 단면들을 선명하게 비추기 시작할 거예요. 당신이 늘 채워주던 시간, 당신이 건네던 따뜻한 말들, 당신이 보여주던 세심한 배려와 끊임없는 관심. 이 모든 것이 사라진 지금, 그는 그 공백의 크기를 실감하며 당신과의 관계를 마치 오래된 필름을 돌려보듯 되짚어보게 됩니다. 그녀는 항상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줬는데 내가 힘들 때 먼저 연락해준 것도 그녀였지.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는 당신이 관계를 위해 쏟았던 에너지의 무게를 새삼 깨닫거나 반대로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혹은 당신의 노력을 당연하게만 여겼는지를 곱씹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그에게 결코 유쾌하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시점에서 그의 행동 반경은 현실을 넘어 온라인 공간으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는 당신의 근황이나 심경 변화를 조금이라도 엿보기 위해 당신의 소셜미디어 SNS 계정을 기웃거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어쩌면 그는 당신의 최근 게시물을 꼼꼼히 살피거나 당신과 함께 알던 친구들의 반응을 통해 당신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할 수도 있죠. 더 나아가 조금 더 적극적인 남자라면 자신의 SNS에 마치 당신을 향한 메시지인 듯한 혹은 당신과의 추억을 암시하는 듯한 게시물을 올리며 당신의 반응을 떠보려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함께 갔던 장소의 사진을 올리거나 둘만 알던 농담이나 노래 가사를 인용하는 식으로요. 이것이 꼭 교활한 의도를 가진 조작적인 행동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오히려 이건 당신이 여전히 자신의 영향권 안에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이런 간접적인 신호에 당신이 어떤 식으로든 반응해 주기를 바라는 어쩌면 조금은 미숙하고 불안한 그의 무의식적인 시도일 수 있죠. 아직 그는 마치 물가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찌의 움직임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낚시꾼의 심정일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물 것인가요? 아니면 의연하게 당신의 페이스를 유지할 것인가요? 그의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순간, 혹은 그의 안부가 궁금해 먼저 연락하는 순간, 당신의 침묵이 쌓아 올린 무게감은 생각보다 쉽게 허물어질 수 있어요. 그건 그에게 역시 그녀는 나를 의식하고 있었구나.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겠는데? 라는 잘못된 확신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기억하세요. 그가 관계를 되돌아보고 당신의 빈자리를 느끼며 심지어 당신의 반응을 떠보는 이 모든 과정은 그가 당신의 가치를 깨닫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지 아니면 그저 일시적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제스처에 그칠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관찰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동시에 당신에게는 그의 진심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 고요한 힘겨루기 속에서 당신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관계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현명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일시적인 변덕이 아니라 이제는 꽤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다는 걸 그가 인지하기 시작하면 남자의 내면은 그야말로 다양한 감정들이 뒤섞인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될 거예요. 초기의 충격과 혼란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관계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단계를 지나면서 그는 이제 당신의 침묵이 가진 무게감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때 그동안 애써 눌러왔거나 혹은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했던 그의 진짜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의 빈자리는 이제 단순한 공백을 넘어 그의 가장 깊은 감정을 건드리는 강력한 촉매제가 되는 거예요. 흥미로운 점은 이 시기에 그가 표출하는 감정이 결코 한 가지 색깔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남자는 당신의 침묵 앞에서 좌절감과 분노를 터뜨릴 수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문제가 있으면 말을 해야지. 이렇게 잠수 타는 건 무슨 경우야? 같은 반응을 보이면서 마치 당신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고 있다는 듯한 태도를 취할 수 있죠. 겉으로는 당신과의 소통을 원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통제력이 상실된 상황에 대한 불쾌감,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의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에 대한 자존심의 상처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런 분노는 사실상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상황을 다시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남자는 깊은 슬픔과 후회의 감정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네가 없으니까 너무 허전해. 이제야 네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어. 내가 정말 잘못했던 것 같아. 같은 말들로 당신의 마음을 돌리려 할 수 있죠. 이런 모습은 진심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실제로 그가 당신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했고 당신의 부재로 인해 상실감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후회가 진정한 자기 성찰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당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나 현재의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인 감정 표현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진정한 후회는 말뿐만이 아니라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변화의 의지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거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상 외의 반응을 보이는 남자도 있습니다. 바로 안도감이죠. 당신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그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홀가분해 보이는 태도를 취한다면 그건 그 역시 이미 마음속으로 당신과의 관계 정리를 생각하고 있었거나 관계의 무게에 지쳐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그에게는 어쩌면 관계를 끝낼 명분을 제공했거나 불편한 대화 없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어요. 이런 반응은 당신에게 상처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가치가 없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므로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그의 감정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그것은 온전히 그의 몫이라는 사실이에요. 당신은 그의 감정을 책임지거나 해결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가 분노를 표출한다고 해서 당신이 그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슬픔을 표현한다고 해서 당신이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어요. 그의 감정은 그가 과거 당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했고
현재 당신의 부재를 어떻게 해석하며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어 나갈지에 대한 그의 내면의 투영일 뿐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의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 그의 진짜 모습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의 반응은 그가 갈등 상황에서 얼마나 성숙하게 대처하는지, 타인의 감정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그리고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신은 그의 진짜 모습과 마주하게 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 당신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의 감정은 그의 것이고 당신의 평온과 성장은 오직 당신의 것이라는 사실을요. 시간이 흐르고 당신의 침묵이 단순한 변덕이 아닌 확고한 입장임을 그가 인지하기 시작하면 그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당신이라는 사람, 그리고 당신과의 관계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되짚어보는 방향으로 흘러갈 거예요. 이전에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혹은 너무 당연하게 존재해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당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든 주관적으로든 재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과정은 마치 오랫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던 물건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유용하고 소중했는지를 깨닫는 것과 비슷해요. 그동안 당신이 베풀었던 따뜻한 말 한마디, 지친 하루 끝에 건네던 위로, 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던 모습, 함께 웃고 울었던 수많은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이 그의 기억 속에서 하나둘씩 되살아나며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이 그의 삶에서 차지했던 역할, 당신이 그에게 주었던 긍정적인 영향력, 그리고 당신이 관계를 위해 쏟았던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이제야 비로소 그의 눈에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는 이 과정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당신의 부재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당신에게 의지하고 있었는지, 당신의 존재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안정감과 행복감을 주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당신의 소중함을 간과했는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죠. 그녀가 있어서 내 삶에 이런 부분들이 채워졌었구나. 그녀는 나에게 이런 의미였는데 나는 그녀에게 어떻게 했었을까? 같은 깊은 성찰에 잠기며 자신의 과거 행동을 후회하고 당신의 가치를 진심으로 인정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깨달음은 그에게 관계 개선의 의지를 심어주거나 최소한 당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남자가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당신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남자는 당신의 부재로 인해 느끼는 불편함이나 자존심의 상처를 방어하기 위해 오히려 당신의 가치를 애써 폄하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 나 혼자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어. 어차피 잘 안 맞았어. 같은 생각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당신의 빈자리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혹은 당신이 떠난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여기려 할 수 있죠. 이건 자신의 불안감이나 상실감을 직접적으로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일종의 방어기제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그는 당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가 당신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이 당신의 본질적인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의 평가는 단지 그 자신의 인식 수준, 감정적 성숙도, 그리고 당신과의 관계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했는지를 반영하는 거울일 뿐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에게 당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해요. 그는 이 기회를 통해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고 성장할 수도 있고, 혹은 여전히 자신의 틀 안에 갇혀 현실을 외면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이 과정은 당신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의 반응을 통해 당신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와의 관계가 당신에게 진정으로 어떤 의미였는지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깨달음은 당신이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지, 그리고 어떤 사람과 함께할지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겁니다. 시간이 흘러도 당신의 침묵이 계속되고 그 어떤 노력이나 간접적인 신호에도
당신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남자는 이제 이 상황이 단순한 삐짐이나 일시적인 거리두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당신의 침묵은 그에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느껴지며 점점 더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감으로 다가옵니다. 어쩌면 이 관계가 정말로 끝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 혹은 이대로 모든 것이 종결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불안감과 의문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면 그는 더 이상 간접적인 방식으로는 답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와 질문을 던지려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그의 성격이나 현재 감정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남자는 비교적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물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말해줄 수 있어? 왜 갑자기 연락을 끊는 거야?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나한테 화난 거라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줘. 와 같이 당신의 침묵의 이유를 명확히 알고 싶어 할 거예요. 그의 어투에는 답답함이나 간절함, 혹은 약간의 원망이 섞여 있을 수도 있죠. 반면 좀 더 조심스럽거나 우회적인 성향의 남자라면 일상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척하면서 슬쩍 당신의 의중을 떠보려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쁜가 보네. 얼굴 보기 힘드네. 와 같이 당신의 반응을 살피며 대화의 실마리를 찾으려 할 거예요. 혹은 과거에 좋았던 추억을 언급하며 당신의 감정을 자극하려 할 수도 있고요. 그가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든 중요한 건 그가 이제 관계의 현주소와 당신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그의 질문 앞에서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 입장을 정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물론 그의 질문에 일일이 답해야 할 의무는 당신에게 없습니다. 특히 그와의 대화가 또다시 당신의 감정을 소모시키거나 내면의 평화를 깨뜨릴 것이라 예상된다면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정직하고 당신을 위한 답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 그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지를 내비치며 당신의 생각을 묻는다면 당신은 잠시 고민에 빠질 수도 있겠죠. 이쯤에서 내 생각을 말해줘야 할까? 이렇게 끝내는 건 너무 매정한 걸까? 그에게도 해명할 기회는 줘야 하지 않을까? 같은 생각들이 당신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왜 그와 다시 대화하려고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명확히 묻는 것입니다. 만약 그 이유가 죄책감, 의무감, 혹은 그의 감정을 달래주려는 동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잠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의 마무리는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감정적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러나 때로는 솔직한 대화가 서로에게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당신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대화에 임한다면 당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마무리하거나 혹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어떤 이야기를 얼마만큼 공유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가 관계의 끝을 의식하고 당신에게 다가오는 이 순간은 당신이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당신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그의 질문에 휘둘리지 않고 당신의 감정과 필요를 중심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해요. 때로는 침묵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마침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감정의 파고와 생각의 줄다리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지점에 이르면 남자는 이제 당신과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과 마주합니다. 당신의 침묵이라는 견고한 벽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그는 이 관계를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혹은 이대로 모든 것을 놓아버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한 가지 선택은 당신의 가치를 깨닫고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당신의 부재를 통해 당신의 소중함을 진심으로 깨닫고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했다면 그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당신에게 다가오려 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사과하거나 매달리는 것을 넘어 관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과거에 불만을 느꼈던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경청하고 변화를 약속하거나 당신을 존중하는 태도로 꾸준히 신뢰를 회복하려 할 수 있죠. 그의 말과 행동에서 진정성이 느껴지고 당신 역시 관계 회복에 의지가 있다면 이 시점에서 새로운 대화의 문이 열리고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신의 명확한 기준과 경계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다른 한 가지 선택은 관계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는 이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어쩌면 그는 당신의 침묵을 관계의 끝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 혹은 당신이 원하는 수준의 노력이나 변화를 제공할 자신이 없다고 느꼈을 수도 있죠.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혹은 관계의 어려움 앞에서 회피하는 성향 때문에 떠나가는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가 아무런 말 없이 조용히 사라지거나, 혹은 간단한 이별 메시지를 남기고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그의 감정적 성숙도, 관계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당신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반영한다는 점이에요. 그의 선택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관계의 무게와 한계를 보여줄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가 다시 다가올 때 희망을 품었다가 실망할 수도 있고, 그가 떠나갈 때 안도감과 함께 약간의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죠. 특히 그가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언급하며 당신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애매한 태도로 당신을 붙잡으려 한다면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당신이 왜 침묵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는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연락이나 접근이 당신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설정한 경계를 지키고 당신의 우선순위를 잊지 않으며 과거에 불균형했던 관계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가 다가오든 떠나가든 그의 최종 선택은 당신에게 또 다른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그의 행동을 통해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당신의 다음 행보를 결정할 수 있죠. 기억하세요. 그의 선택은 그의 몫이지만 그 결과 앞에서 당신의 삶과 감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이 모든 과정은 결국 당신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당신이 한 남자와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중단했을 때 그의 내면에서는 실로 다양한 변화와 반응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충격과 혼란에서 시작해 관계를 되돌아보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며 당신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끝을 의식하며 직접적인 소통을 시도하거나 결국 다가오거나 떠나가는 선택을 하기까지, 이 모든 과정은 표면적으로는 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경험을 통해 당신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결코 상대를 벌하거나 관계를 조종하기 위한 유치한 게임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일방적인 관계에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와 감정을 존중하며 관계의 주도권을 건강하게 되찾아오기 위한 의식적인 선택이자 강력한 선언입니다.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섬으로써 당신은 외부의 시선이나 상대방의 반응에 의해 흔들리던 자신을 바로 세우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되죠.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그의 인정이나 부재로 인해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의 관심이나 연락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며 당신의 행복은 그의 선택에 좌우되지 않아요. 당신은 그 자체로 온전하며 사랑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한 존재입니다. 침묵의 시간은 바로 이 변치 않는 진실을 당신 스스로 깊이 깨닫고 내면화하는 과정이에요. 그의 여정은 그의 몫이고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의 침묵을 계기로 어떤 남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성장할 수도 있고, 어떤 남자는 여전히 과거의 패턴에 머무르며 변화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어떤 남자는 당신의 경계를 시험하려 들 것이고, 어떤 남자는 진심으로
관계의 끝을 받아들이려 할 겁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그것은 그의 선택일 뿐, 당신의 성장과 평온,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결정짓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당신이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변화했느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 자신을 방치하지 않고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며 관계 속에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을 거예요. 어쩌면 과거에는 누군가를 쫓고 자신을 증명하려 애썼을지 모르지만 이제 당신은 잠시 멈춰서 깊게 숨을 고르고 자신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지혜를 얻었을 겁니다. 이제 당신은 단순히 한 남자와 연락을 끊는 여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수많은 고민과 성찰 끝에 스스로를 선택한 여자입니다. 당신은 관계의 역학을 이해하고 자신의 힘을 인지하며 더 건강하고 주체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남녀연애 공학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당신이 앞으로 마주할 관계들 속에서 더욱 당당하고 현명한 선택을 내리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침묵이 가져다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더 나은 당신 자신이며 그 어떤 관계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당신 내면의 평화와 자존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빛나는 앞날을 응원합니다.